땅땅땅땅땅땅 따라땅땅땅.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나왔어, 카스둥이. 이렇게 보게 되다니 반가워. 카스토리스 씨랑은 연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두 분 잘 지내시나요? 빼미 씨, 여기가 좀 어둡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사이퍼 씨는 어디 있죠? 여기 왔어. 고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맞군요. 네? 근데 사이퍼 씨 거기 혹시 신호가 안 좋나 봐요. 괜찮아. 오크마 바람이 좀 유난이거든. 사이퍼는 괜찮으세요? 걱정 말라니까. 오늘따라 팬들이 야단이네. 빼미 씨를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계속 얘기하려고.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히아킨 언니. 이카. 조금 쉬자.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부디 이 희미한 빛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길. 황금의 후예의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숨었을까? 술래잡기 놀이 시작! 살살해, 일찍 퇴근해야 하니까. 소꿉장난은 이제 끝났어. 야호! 다 내놔? 불씨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지? 갑자기 여기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카스토리스 다시 나오나 봐. 인간의 의지를 지켜봐 주세요. 나는 타오르는 태양이도다. 여러분의 세계가 맑은지 흐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3.3 버전 여명의 틀 무렵의 추락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진행자 뺨이에요. 게스트 세 분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난 사이퍼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놀빛 정원의 의사 히아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카스토리스라고 합니다. 스페셜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미 씨. 이렇게 특별한 스튜디오까지 준비해주셨네요. 제법 흥미롭네. 우리 하늘에 있는 거 맞지? 이건 다 여러분께 재창기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랍니다. 저도 불을 쫓는 여정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해왔다고요. 예를 들어 지난 버전 스토리에선 황금의 후예들이 죽음과 이성 이 두 불씨를 되찾았었고 아낙사 선생님의 실험을 통해 엠포리어스 세계의 본질이 윤회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맞아요. 현재의 티탄은 바로 이전 윤회의 황금의 후예랍니다.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대가도 무척 컸어요. 카스둥이는 죽음의 권능을 넘겨받아 저승에 남아 생명을 돌보며 생사의 흐름을 지키고 있고 아낙사 선생님께서도 생명의 끝자락에 다다르셨죠. 영웅의 여정에는 언제나 이별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뱀이 두 황금의 후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요. 3.3 버전에서 개척자는 황금의 후예 여러분과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천공의 티탄을 도벌하는 거지요. 그나저나 아퀴라 말인데요. 오크마에서 고개 만들면 하늘이 보이는데도 이 티탄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엠포리어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늘은 언제나 닿기 어려운 존재였고 하늘 밖 세계랑 금기시됐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퀴라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고. 사료에 따르면 아퀴라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대한 새로 하늘을 눈꺼풀 삼아 세상의 낮과 밤을 지배한다고 해요. 아퀴라는 황금 전쟁에서 니카도르와 격전을 벌였어요. 당시 하늘의 성 전력은 크렘노스 성과 우월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였다고 하죠. 천회의 세계에 대해서라면 한때 누군가가 천주를 만들어 아퀴라가 하늘에 내린 저주를 깨뜨리려 했지만 그 대가로 한 도시국가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티탄들은 인간에게 신앙과 가호를 내려주는데 그에 비하면 아퀴라는 유난히 더 고고해 보이고 인간의 두려움만을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이제 그 하늘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의 발걸음마저 가로막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전투만 끝나면 개척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매미 씨, 괜히 부정 타겠어. 야, 설레발 안 칠게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 아퀴라가 불을 쫓는 여정 끝에서 마주할 가장 강력한 적임을 뜻하지요. 에휴, 엠포리어스에 온 후로는 날지도 못하겠어. 아퀴라한테 벼락이라도 맞았다간 통구이가 되고 말겠지. 그래서 이아킨이랑 사이퍼 짱 좋아하네. 둥닥. 방법이 있을까요? 카스둥이,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난 하늘의 후예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방법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3.3 버전에서는 히아킨 씨가 영웅 여러분과 함께 의식을 진행해 무지개 다리를 소환하고 아퀴라의 거처로 향할 거예요. 역시 하늘의 후예답네. 하지만 어떻게 올라갈지보다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의 힘을 경외하라. 이봐 빼미 씨,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그냥 분위기 좀 띄워보려 한 거라고요. 불을 쫓는 여정은 끊임없는 곤경을 마주해 왔지만 잘 극복해 왔잖아요. 지금은 지상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 불씨, 부세 티탄의 불씨는 현재 원로원이 여명의 절벽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 반환되지 않았지요. 맞아요. 원로원이 힘을 잃긴 했어도 아직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으니 반격을 조심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PV에서 불을 훔치는 자가 등장하던데 이 시한폭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마이데이님께서는 크렘노스 성의 주둔에 계시고 저도 저승의 강에 머물러야 해요. 다른 황금의 후예분들은 또 아킬라를 토벌하기 위한 여정에 올라야 하죠. 맞아. 모두 엄청 바쁜데 대체 어떻게 해야 케팔의 불씨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부세의 불씨를 지키는 일은 오랫동안 귀속되어 있지 않던 어느 반신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도와줘요, 사이퍼씨! 냥! 재미있는 계략 게임이 될지도 모르겠네. 재창기를 쫓는 엠포리오스 내부의 움직임은 세계밖에 지니어스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3.2 버전 끝부분에서는 헤르타시의 데이터 정신체가 성공적으로 창세 소용돌이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못 그녀와 들어온 거 아니야? 리고스의 대화를 통해 엠포리오스를 둘러싼 세 번째 운명의 길이 파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니어스들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엠포리오스 비극의 근원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이곳에서 은하의 운명과도 교차하겠죠.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진상을 파헤쳐 보세요. 여러분이 재창기의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저 빼미가 하늘의 성과 아퀴라에 대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석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자외선이 무척 강하니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미세먼지 이곳은 엄청난데. 구름 속 도시국가의 중심부입니다. 아 미세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구름인가? 정교한 기계 장치로 날씨를 조정할 수 있고 천우의 화벽을 통해 독특한 기상 현상을 감상할 수 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웅장한 건축물은 점차 폐허가 되었고 천공의 티탄 아퀴라 역시 종적을 감췄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아퀴라는 조석의 눈 깊은 곳에 있다고 해요. 현재 이곳엔 아무도 없지만 세월이 남긴 흔적 속에서 하늘의 백성의 옛 영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에 이렇게 웅장한 도시국가가 숨겨져 있었다니? 분명 땅에서 본 적 없는 보물들이 엄청 많을 거야. 네, 저도 이곳의 그림체가 엠포리어스의 다른 지역들과 반이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림체? 구름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실 때는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웅장한 하늘의 성에서 저희는 아퀴라, 지구, 태양, 천공의 화신과 결전을 치를 예정이에요. 천공의 티탄 아퀴라는 12티탄 중 가장 종잡을 수가 없으니 미리 전투 정보를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전투 1단계, 맑은 날씨. 맑은 날씨에서는 초기 온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아군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어요. 또 아퀴라 역시 환경 온도를 높일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아퀴라가 아군에게 가하는 피해도 증가합니다. 동시에 온도가 상승하면 아군이 아퀴라에게 가하는 피해 역시 증가해요. 하지만 뭔가 끼에 최대한 많은 소리 날 적을 것 같이 공격해 생겼다. 환경 온도를 낮추고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너무 더우면 더위 먹기 십상이라고. 시원하게 더 좋지. 그렇다면 전투 제2단계, 천둥 번개. 광풍이 먹구름과 함께 휘몰아칩니다. 이때 환경은 뇌운 스택을 축적하며 아퀴라는 뇌운 스택 수에 따라 아군에게 피해를 가하지요. 갑자기 뇌운이 몰려오더니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까지 오네요. 2단계에서 아군이 아퀴라를 공격하면 뇌운 스택 수를 빼앗을 수 있어요. 아퀴라는 아군이 빼앗은 뇌운 수에 따라 자신에게 피해를 가해요. 또한 아군이 모든 뇌운을 빼앗으면 아퀴라도 처치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3단계에서의 날씨는 더욱 매섭게 변합니다. 이때 아퀴라는 아군에게 고정 수치의 피해를 가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3단계 전투에서는 저도 전장 밖에서 여러분을 도울게요. 오크마에서 제일 가는 의사 히아킨 씨와 함께한다면 한층 더 안전할 거예요. 꽤 하는걸? 정보 수집도 잘하고 나름 실력도 있네. 3.3 버전에서는 조석의 회고, 전쟁의 여운도 개방됩니다. 도전에 성공하면 캐릭터 사이퍼의 행적 고급 소재인 태양과 번개의 회상을 획득할 수 있죠. 참고로 캐릭터 히아킨의 행적 고급 소재는 공동의 염원의 유민이 소재를 잘못 수집하지 않도록 공동의 주의하세요. 여운의 유미? 이 뭐임?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뭐였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해 보자고요. 비소? 뚱땡이 훔쳐가나?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누가 이렇게 밥 많이 줬어?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히아킨 씨를 보고 나니 저희 스튜디오도 푸른해진 것 같군요. 모두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전 놀빛 정원의 수석 의사로서 줄곧 불을 쫓는 여정 소대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또 키메라를 잘 돌봐주고 있지. 덕분에 키메라들도 열심히 일한다니까. 그렇게 한 푼 두 푼 버는 거지.
왜 사실 웃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히아킨 씨의 이런 따뜻한 치유가 믿기지 않았어요. 사료에 기록된 하늘의 후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사료에는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보통은 체격이 좋고 용맹하며 전투에 능하다고 하죠. 또는 비와 바람을 소환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전설 속 어떤 하늘의 백성은 날개도 있다더라고. 빼미 씨도 날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 엠포리어스의 사료니까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알겠어요. 사실 트리비 선생님께서 신탁을 전하시던 시절 긴 창을 들고 아퀴라에게 도전한 하늘의 자손이 있었어요. 제 선조 역시 최초로 신을 죽인 분이시죠. 그분의 후손 중에는 크렘노스 제전에 참가한 용맹한 전사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렇다면 더 궁금한걸요? 용맹한 전사의 피가 흐르는 히아킨 씨께서는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영웅서사시의 빈 페이지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각주를 달고 다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치유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불을 쫓는 사명이 험난하고 막중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랍니다. 네, 개척자 여러분과 히아킨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원래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덕분에 많이 완화됐던 걸로 기억해요. 초면에 화석 친구의 예리함을 칭찬하면서 놀빛 정원에 들어올 잠재력이 있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좋을 것 같아. 언제나 자신의 정서적 가치를 채워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히아킨 씨는 놀빛 정원에서 귀여운 새들도 많이 키우고 새한테 사진도 찍어주시죠. 빼미 씨하고도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 오호,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죠. 빼미 씨, 제가 연달아 3컷 찍어드릴게요. 여호, 예! 흔들렸는데. 전부 초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된 거 히아킨 씨의 전투 모습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전 기억 운명의 길의 바람 속성 캐릭터로 전투에서 동료를 수호하는 데 뛰어나답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전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시키고 HP 최대치를 증가시키죠. 모든 아군의 HP 최대치를 증가시키는 거야? 맞아요. 제 필살기와 전투 스킬은 전부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할 수 있을 뿐더러 제 조력자인 이카도 소환해요. 동글동글하고 퉁퉁한 게 귀여운 인형같이 생겼네요. 촉감이 뽑아야 엄청 하나? 좋겠어요. 촉감만 좋은 게 아니라 전투에서 든든한 조력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전투 중 아군의 HP가 감소할 때마다 이카는 자신의 HP를 소모해서 자동으로 아군의 HP를 회복시켜요. 그 말은 동료가 피격되든 스스로 HP를 소모하든 이카가 자동으로 치유를 제공한다는 거야? 맞아요. 히아킨이랑 이카 둘 다 한테서 치료를 받다니 정말 안전한 느낌인걸? 이카는 치유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할 수 있어요. 저와 이카의 치유 수치가 높을수록 이카가 적에게 가하는 왜 피해 어떻게 역시 공격하냐? 높아지죠. 어허, 전장도 히아킨 씨 덕에 아침 햇살을 받은 기분이군요. 제 마음도 덩달아 맑게 캔 것 같아요. 따스함 그 자체도 일종의 힘이죠. 이 7빛깔 무지개 다리와 통통 튀는 물방울은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랍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일환이지. 좋아요. 히아킨 씨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3.3 버전의 또 다른 캐릭터 사이퍼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직 다 못 봤다고요? 이 땅나라 모지스트리 스튜디오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빈털터리였잖아. 도둑은 빈손으로 가지 않지. 뭐든 내놔.
이거 완전 날강도잖아.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계속하자고요. 아글라이아 트리비와 마찬가지로 사이퍼는 가장 먼저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한 황금의 후예입니다. 계략의 신권을 넘겨받은 지 오래지요. 하지만 다른 후예와 달리 그녀는 항상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오크마엔 없을 때가 더 많지만 도시에는 항상 그녀에 관한 뒤에 근데 다 전설이 사이퍼야? 전해지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제공녀가 또 관리하는 사이프인가? 꽉 막힌 곳에선 못 살겠는걸? 확실히 오크마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이퍼님을 본 횟수는 손에 꼽네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 걸까요? 익명을 요구한 어느 회색머리 목격자에 따르면 사이퍼 씨가 도둑 유령이랑 작당 모의하는 걸 자주 봤다더군요. 작당 모의는 무슨? 나랑 바르톨로스는 그냥 척하면 척인 보물찾기 메이트라고. 맞습니다. 도둑 유령은 사이퍼 씨의 인간적인 매력에 반해 그녀를 누님으로 모시고 있죠. 인간적인 매력이요? 보물에 매수된 게 아니고요. 솔직히 전 누가 돈 벌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 홀딱 반해버릴 것 같아요. 세야 안녕하세요. 네 업무 환경을 쭉 봤는데 이건 우리 원칙에 어긋나더라고. 이상한 사람은 안 뺐나? 불쌍하기도 하지. 이것도 가져가. 퇴근하면 기분 전환 겸 황금 허니 팬케이크도 먹으러 가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일까요? 같은 반신이라도 아글라이아 씨, 트리비 선생님과 달리 사이퍼 씨는 불을 쫓는 여정과 재창기에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요. 전에도 아글라이아님이 거액을 드리고 나서야 개척자님과 저를 스틱시아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독단적인 성격에 아글라이아 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계략의 반신의 직책불이행은 그녀의 최대 고민거리랍니다. 진짜? 너네 왜 고양이가 일하길 바라는 거야? 고양이는 신의 직책 같은 거 못 맡는다고. 그리고 고양이는 언제나 오라. 맞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옳죠. 고양이는 응? 잠깐. 저희 왜 갑자기 사이퍼 씨를 변호하고 있죠? 계략의 반신이란 거 엄청 신기하지? 계략의 권능? 그래서 사이퍼 씨가 아글라이아 씨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고양이가 꾀를 부리니 방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 영업 비밀을 알고 싶어? 그럼 돈을 내야지. 제 직업은 어림도 없어요. 그럼 사이퍼 씨가 어떻게 아글라이아 씨의 눈에 들어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3.3 버전에서 직접 체험해 보자고요. 우리 먼저 야옹이의 전투를 감상해 볼까요? 좋아. 난 공허 운명의 길의 양자 속성 캐릭터야. 전투에서 난 가장 먼저 필드 위 HP 최대치가 가장 높은 적을 특수 상태에 빠뜨려. 아군이 특수 상태인 적을 공격하면 난 아군이 적에게 가한 피해량을 기록하고 적에게 추가 공격을 가하지. 죽었냐? 설마 적어두었다가 크게 한 방 먹이나요? 필살기를 발동할 때 난 기록한 피해량에 따라 적에게 추가로 확정 피해를 가해. 그럼 아군이 적에게 가하는 피해의 총량이 높을수록 사이퍼 씨가 추가로 가하는 확정 피해도 높아지나요? 귀엽다. 힘을 빌려서 힘을 빼는 기술이군요. 고양이한테는 더 완벽한 전술도 있다고. 전투 스케일 또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특수 상태에 빠지는 목표를 바꿀 수 있어. 기록한 피해량은 목표가 바뀌어도 유지되지. 달리 말해, 만약 필드에 적이 엄청 많으면 사이퍼 씨는 먼저 표식을 남기고 기회를 엿보다 동료가 나서면 피해를 기록하는군요. 그러고 나서 필드 위의 적에게 필살기를 발동해 크게 한 방 날리는 거죠. 머리 잘 돌아가네. 네, 갈 말씀을요. 전투를 보니까 사이퍼님이 커다란 자석으로 적을 빨아들이던데 이건 어디서 난 건가요? 이건 내 고향에서 발명한 특제 마그넷이야. 이 마그넷은 내 최애지. 원하는 건 뭐든 가져오거든. 그게 황금이라도. 그렇네요. 적한테서 짤랑짤랑 금화가 엄청 튀어나와요. 고양이는 옳고 적은 틀리다.
어차피 곧 사라질 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고양이한테 주는 게 100배 낫죠. 저긴데 나도 인정사정 봐줄 필요 없지. 반짝이는 보석, 묵직한 금화 전부 다 가져올 거야. 비수를 발동하면 내 이동 속도가 증가해서 적한테 들키지도 않아. 그리고 적에게 가까이 가면 아군은 살짝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지. 도둑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좋습니다. 사이퍼 씨의 소개도 끝났으니 이번 버전의 워프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3.3 버전 전반부 워프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한정 5성 캐릭터 히아킨과 한정 5성 광추, 뽑아야겠나? 무지개가 영원히 하늘에 머물기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전반부 워프에서는 한정 5성 캐릭터 벌써? 더 헤르타, 더 그리고 헤르타? 한정 5성 광추, 추궁할 수 없는 곳을 향해도 복각할 예정이에요. 3.3 버전 후반부 워프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한정 5성 캐릭터 더 헤르타 벌써 사이퍼와 복각한다고? 한정 5성 광추, 바람에 흩날리는 거짓말을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후반부 워프에서는 한정 아글라이아도? 5성 캐릭터 아글라이아, 그리고 한정 5성 광추, 시간을 황금으로 엮어도 복각할 예정이죠.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볼게요.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3.3 프리뷰 프로그램 현장이에요. 잠깐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에요. 엠포리어스를 산책하다가 실수로 부딪혔더니 그만. 나무에 부딪히셨나요? 누가 돼지랑 부딪혔다고 하던데? 엄청 빨랐어! 됐어. 무슨 일이고 자시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자고요. 페나코니 스피드컵 스페로이드 레이싱 토너먼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강의 레이서가 모여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요.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스페로이드 레이싱카를 몰고 레이싱 경기에 참가합니다. 페나콘이 아니야? 레이싱카마다 속성과 스킬이 다른데요. 먼저 이 강렬한 갤럭시 샤크를 소개해드리죠. 넘치는 에너지, 베테랑의 에마, 경쟁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경기의 코스는 각기 다르며 가속존, 감속존이 카트라이더 있고 같은 거네. 각종 마리오 카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해요. 아, 잠깐! 누가 치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의 갤럭시 샤크는 미사일을 사용해 회방을 놓고 해수로, 아니 가속존을 이용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커브에서 추월! 멋져요! 근데 스페로이드가 달릴 때 굴러가진 않네요. 이게 맞나요? 레이서가 햄스터볼 기사도 아니고 안에서 같이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아, 경기 진행에 따라 더 많은 레이싱카를 개방하고 근데 이거 뭔가 다양한 레이싱 체험을 엔존자 엔진 즐겨보자고요. 어떤 게 있는데? 빨리 보여줘! 좋습니다. 이 행운의 카 13요구를 보세요. 이걸 본 사람은 도신의 가호를 받아 안전 운행에 운수 대통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멋진 더 헤르 클라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차는 외형이... 덕후는 어디에나 있는 법. 셀럽은 자기 얼굴을 한 이타샤가 있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개척자는 오랜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타샤 누구? 차주 말고도 이번 경기 등록엔 한 해커가 함께한다고 하죠. 은랑 나오나 보다. 그럼 모든 레이서분들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랄게요. 우린 이제 뭐가 다른 이벤트를 어우야. 살펴보죠. 너는 은랑 모르면서. 3.3 버전에서 지오바니가 투자한 은하방망이 협객 전설 마왕편이 정식 출시됩니다. 지오바니의 투자는 순항 중인데요. 이게 다 개척자 여러분이 베타 때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정식 버전 은하방망이 협객 전설은 여전히 라쿤이 야구 방망이를 찾는 설정이 나와요.
각 전투 웨이브에서 방망이 협객은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쓰러뜨리고 경험치를 얻어 파티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파티 레벨이 오르면 무기나 액세서리를 선택할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무기와 액세서리를 장착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어요. 최고 레벨 무기와 공명 액세서리를 획득하면 전설 무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거기다 이번 전설 무기 중에는 지존 무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일반 무기 중에는 강력한 트윈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합도 있죠. 아, 멋지고 새로운 물건이 많네. 정식 출시 버전이니 테스트 버전보다는 새로운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 방망이 협객은 마왕의 수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쓰러뜨리면 보물 상자를 얻고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가 생기죠. 행성의 시험을 완료할 때마다 방망이 협객은 최강의 야구 방망이 조각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전에서 방망이 협객은 최강의 야구 방망이를 사용해 최후의 적 검은 망토 마왕과 싸워야 합니다. 지오바니 씨는 은하 방망이 협객 전설의 정식 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개척자에게 더 큰 재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차분한 우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도 업데이트될 거예요. 남은 6가지 황금 피해 축원이 개방되죠. 새로운 버프 시스템? 무슨 재미난 메커니즘이라도 있나?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6가지 유파에선 하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주야 전환이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타인원도 있고, 즉, 주야 전환 시 안악사도 황금 피해 있고. 축원 효과도 더 많이 발동된다는 거죠. 누구지? 그러니까 이 주야 전환 시기를 잘 활용해서 버프를 쓰면 더 세진다고? 맞아요.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사부나 우주 고수인 빼미 씨는 어떤 선택을 하려나? 이건 좀 망설여지는걸요. 저 빼미는 일단 세상의 왕좌를 선택해볼게요. 이 빼미의 식견대로라면 주야 전환 때 세상의 왕좌는 아군이 더 높은 피해를 가하게 해준답니다. 거기다 주야 전환이 빈번하기 때문에 파티가 피해를 가할 기회도 더 많죠. 필드 효과 덕에 확실히 재미가 있겠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본연의 가지의 연금술은 버린 기물과 파손된 기물을 우주 조각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번 차분화 우주의 공략 시스템에는 공략 코드 공유 기능도 추가됐어요. 공략 코드를 사용해 게임 내 공략을 불러올 수 있답니다. 진짜? 이러면 특정 공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어. 근데 남이랑 나랑 자, 그게 다르잖아.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펙이 다른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무슨 코너인지 알아. 별의 선물 말하려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함성 주세요. 이번 버전에선 차원 분열과 꽃피는 정원 이벤트가 돌아오고 도전 성공 시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재료도 살짝 추가됐어요. 망망대해의 형체, 정체된 허영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도전 성공 시 물리 타이노 속성 거네. 캐릭터의 승급 재료, 침략 은괴를 획득할 수 있죠. 벌써 주네? 병력의 길 침식된 터널도 오픈되는데 도전 성공 시 태양과 번개의 여전사, 거친 파도를 지금부터 헤치는 유물캐 선장 유물 한다고? 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3.3 버전에선 시스템 최적화로 유물 저장 최대치가 3,000개까지 늘어납니다. 배낭 확장이라? 이러면 더 많은 유물을 모아둘 수 있겠군.
동시에 게임 내 빨간 점 알림도 최적화됩니다. 기기 변경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빨간 점이 대폭 감소하며 일부 불필요한 빨간 점 표시 로직도 최적화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스페셜 프로그램도 끝낼 때가 됐네요. 퇴근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이렇게 바로 끝난다고? 아니, 알비온 온라인은 샌드박스 오크마의 시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왜 일본은 아직 안 끝났어? それに伴い昼夜が切り替わる際に発動する黄金の血の祝福の効果もより受けられるというわけです。なる 늦게 시작했나? オクマ의 시 근데 이거 보겠다고 저 지금 씻지도 않고 여기 앉아 있네요. 아, 근데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뭐라도 좀 더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 오늘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히아킨 뽑아야 하나? 히아킨 뽑을까? 히아킨 뽑는 게 카스토리스가 잘 돌아가겠죠? 세하 안녕하세요. 히아킨을 뽑을까 말까 고민입니다. 여긴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근데 다낭 이거 했어. 그거 공수 공방 봤어요. 다낭 음월됐어. 여기까지는 다낭이었는데. 이카야? 나 이파인 줄 알았어. 조금 쉬자.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황금의 후예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좋은 것 같긴 한데 굳이?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파이논을 뽑을 거예요. 일단 파이논 마음에 정했어.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지? 갑자기 윤 여긴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근데 마이데이도 오고 카스토리스가 어디 있는데? 사이퍼 희귀들 올려달라고. 남이 안 뽑으면 그쵸. 여긴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일어나세요! 셀리오스님! 인간의 의지를 지켜봐주세요! 나는 타오르는 태양이도다. 나는 사이퍼 이번이 근데 가장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번이 가장 뭔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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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 가장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타오르는 태양이도다. 여긴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아니 근데 음월 나오면 너무 센 거 아니야? 음월이 파이논이랑 음월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음월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사기인데? 이 카스토리스는 어떻게 아 홈그라운드에서만 세다 그 필드빨이 센다 필드빨이 있다 근데 양자 바람만 나오네 지금 카스토리스 양자 바람 아 양자 아낙사 바람 사이퍼 양자 히아킨 바람 세이버도 바람 아처도 양자 양자 바람이 지금 기가 막히게 접대가 싹 들어왔구만 양자 바람을 뽑아야 한다고? 양자 바람 근데 파이논을 아무것도 안 해줄 리가 없어 파이논 뽑아야 돼 그냥 막 파이논 짱짱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사이퍼도 뽑고 싶거든요 불씨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지? 갑자기. 날아봐요. 거의 끝나가고.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오르는 근데 히아킨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카스토리스랑 쓰려면 뽑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전체 힐이랑 체력을 증가 시켜준다고 했어. 근데 나찰로도 되지 않나? 나찰로 되지 않을까? 나찰로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갤러거도 그럭저럭 잘 돌아가거든요. 갤러거 지금 근데 카스토리스, 블레이드, 나찰, 트리비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는데 블레이드한테도 좋은 거겠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기억이 풍요도 아니고 힐 넣어주는 게 어딨어. 이런 이제 풍요는 뭐하고 사냐. 소환수도 못 소환해. 힐만 하는.
일단은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졸려요. 그리고 저 지금 엄청 뛰어와가지고 아직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켰어. 이거 보려고. 잠을 못 잔 건 아닌데 졸리네요. 다음에 혼돈? 이번에 혼돈 업데이트 하니까 혼돈 하러 오겠습니다. 슬프다. 그래도 요즘 혼돈 잘 돼요. 혼돈 잘 밀어줘요. 혼돈 괜찮아. 일단 세바 하고 저는 씻으러 가겠습니다. 좋은 꿈 꾸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좋은 꿈 꾸세요.